2월 11일 베스트픽 크립토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나질 않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겪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 이게 그냥 또 찾아온 크립토 윈터일까요? 아니면 아예 판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기후 변화일까요? 오늘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면서 당신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시죠. 정말이지, 차트가 온통 붉은색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10월 고점이 12만 6천 달러였는데 지금 6만 6,800달러까지 거의 반토막, 정확히는 47%가 빠졌어요. 공포 탐욕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이건 뭐 단순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충격이 너무 큰데요. 2022년에 악몽이 떠오를 정도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시경제의 거센 역풍이죠. 다음 자료를 보시면 1월 고용지표가 시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장은 일자리가 한 6만 5천 개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의 2배인 103만 개가 증가했어요. 와, 2배나요? 네, 실업률은 4.3%로 떨어졌고요. 아니, 경제가 튼튼하다는 좋은 소식인데 이게 왜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거죠? 비유하자면 파티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음악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경제가 이렇게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아, 시장은 3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하나로 그냥 꿈에서 깨어난 거죠. 이제 시장의 기대는 더 높게 더 오래라는 현실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국채 금리는 치솟았고 시장에 풀려있던 돈들이 안전한 곳으로 급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이 된 거고요. 거시경제의 파도도 무서운데 업계 내부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료에 나온 채굴기업 NFNA 그룹의 파산 신청 소식이 참 상징적인데요. 반감기가 지나서 채굴 비용,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고정비는 확 올랐는데 정작 코인 가격은 폭락하니까 이건 뭐 기계를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인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한계 기업들이 정말 버틸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비단 채굴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로빈후드 같은 거래소의 암호화폐 관련 수익이 38%나 급감했다는 건요. 38%나요? 네, 이건 시장에 남아있는 개인 투자자들마저 지쳐서 떠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거품이 꺼지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네, 온통 붉은색 지표뿐이라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재앙처럼 보이는 데이터의 잿더미 속에서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깊이 있는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다른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토큰화된 국채펀드 BUIDL을 타일 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에 상장시켰습니다. 사실 기관이 온다는 말 저희가 몇 년째 들어온 레퍼토리잖아요. 이번 블랙록의 움직임이 과거의 시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지금까지는 월스트리트가 암호화폐라는 외국의 관광으론 수준이었다면요? 아, 관광이요? 네, 이번 사건은 아예 대사관을 짓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면 더 명확해지죠. 블락록이라는 전통 금융의 심장부에서 나온 국채라는 자산이 시큐리타이즈라는 규제를 준수하는 다리를 건너서 유니스왑이라는 탈중앙화된 금융시장에 직접 연결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통금융의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그냥 거래되는 걸 넘어서 아예 디파이 생태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투자자들은 주말도 밤낮도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투기를 위한 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통합의 첫걸음입니다. 블랙록이 쏘아올린 신호탄에 다른 거물들도 집각 가능하고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프랭클린 템플턴은 자신들의 토큰화된 MMF, 벤지를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담보물로 쓸 수 있게 했고, 온도 파이낸스는 한술 더 떠서 토큰화된 주식, 그러니까 SPY나 테슬라 같은 주식을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의 담보로 통합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자본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증권 계좌에서 잠자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에 디지털 꼬리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디지털 금융 공장에 집어넣는 거죠. 잠자던 자본을 깨워서 24시간 일하는 디지털 알바생으로 만드는 혁신이에요. 맞아요. 자본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가치를 창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자던 자본을 깨운다.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이런 흐름에 은행들이 태세를 전환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군요. 자료에 나온 단스케 은행의 사례가 참 극적인데요. 8년 동안이나 암호화폐는 쳐다도 보지 말라며 투자를 금지했던 은행인데 말이죠. 그랬던 은행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끌어안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비트코인 ETF를 100억 달러 이상 보유하고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억 달러요? 네. 이건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물결을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려줄 수 없다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월스트리트가 움직여도 규제라는 가장 큰 산이 버티고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여전히 규제 당국과 업계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문제, 클래리티 액트를 두고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SEC는 명확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소송부터 걸고 보는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으로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이권 다툼이 더 심해져서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데요.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안개가 걷힐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리지 않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아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안전자산이요? 네, 이른바 플라이트 퀄리티 현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테더 USDT입니다. 자료를 보면 테더가 보유한 금의 양이 무려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2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한국이나 호주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보다 많은 양이에요.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금을 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럼 정리해보면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규제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가치가 안정적인 토큰화된 국채나 금 같은 실물 연계자산 RWA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 세계의 금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지대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초창기 투자자로 유명한 에릭 부이스 같은 인물조차도 최근 토큰화된 금, PAXG를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안전자산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머니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절벽처럼 떨어지는데 고래들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갑에 쌓이는 비트코인 수량은 오히려 산처럼 솟구치고 있어요. 네, 이들은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플레이어들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평단가가 7만 6천 달러에 달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격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고래들 역시 6만 3천 달러 지지선 부근에서 대규모 매집에 나섰고 단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구간에서도 전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물량을 꽉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홀딩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워렌 버핏의 남들이 공포에 빠졌을 때 탐욕을 부려라 라는 격언이 데이터로 실시간 증명되고 있는 현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이 기술이 만들어낼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청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겁먹고 항구로 돌아가는 배도 있지만 오히려 더 크고 튼튼한 배를 만들면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이들이 바로 스마트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들이 그리고 있는 장기적인 청사진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료에 나온 타임라인을 보면 그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데요. 2016년을 투기 시대의 종말로 보고 2030년에는 전통금융과 디파이 인프라가 완전히 통합되고 2040년에는 블록체인이 인터넷처럼 당연하게 쓰이는 글로벌 운영체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네요. VC들의 투자 공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8개월 안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고 빼져나올 생각만 했다면 이제는 15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5년이요?
네, 자연스럽게 투자의 초점도 하룻밤이 유행으로 끝날 밈코인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결제 시스템이나 인프라 기술로 옮겨가고 있죠. 자료에 인용된 홍콩킹의 인사이트처럼 결국 전통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거대한 금융 시스템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게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컨센서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가 지향하는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누구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암호화폐와 자산 토큰화가 바로 그 열쇠다. 네, 바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하락장은 단순히 가격이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시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더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죠. 아, 성장통이다. 네. 투기의 거품이 모두 거치고 난 자리에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닌 단단한 건물이 올라설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이 거대한 대전환의 그림을 완성하는 세 개의 기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시장의 고통, 마켓페인입니다. 거시경제의 역풍과 투기 거품의 붕괴가 만들어낸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잿더미 위에서 두 번째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의 이득입니다. 블랙록 같은 거인들이 시장의 공포를 기회 삼아서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라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차곡차곡 완성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기둥이 결국 떠받치게 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미래의 효용성이겠네요. 교제가 명확해지고 오늘 이야기한 인프라들이 우리의 실생활 금융과 완벽하게 통합될 미래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거시경제 역풍이라는 외부적 이벤트와 제도권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내부적 이벤트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지금 2026년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기에 투기의 대상을 넘어 실생활에 쓰이는 금융으로 도약하는 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이 어쩌면 평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스마트 머니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가격표의 숫자는 떨어졌지만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내재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블랙록과 같은 기관들이 묵묵히 만들어가고 있는 장기적인 흐름, 즉 자선의 토큰화와 디파이 통합이라는 큰 그림에 주목해야 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낡고 작은 배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크고 튼튼한 배로 갈아타야 할 때입니다.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관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당신이 가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미래에는 전통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당신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확실하고 편리한 담보물로 인정받는 날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